자, 봅시다. 답은 1, 2, 4, 1, 1, 2였고 이거 까먹기 전에 먼저 좀 물어보겠다. 야, 제발. 몇 번 답지가 좀 많이 어려웠니? 다 불러봐. 괜찮으니까. 4번에 1번 또 5번에 5번 또 5번에 2번 또 몇 번? 그래 3번에 1번 2번 문제는 질문 없는 거야? 2번 문제는 괜찮은 거야? 난 2번 문제 어려웠는데 2번에 4번 또 그래? 앞에 수업이랑 겹치는 질문이 없네. 보자. 호펠드는 권리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잘못된 추론할 수 있대. 그래서 그는 X가 상대방 Y에 대해 무언가 권리를 가진다라는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기본 범주들로 살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그랬대. 권리의 개념을 좀 명확히 좀 구분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권리의 기본 범주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요게 가의 중심 내용이었어. 권리의 기본 범주. 그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겠네. 첫 번째 청구권. 자, 이는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자, Y가 X에게 뭘 해야 돼. 또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의무가 있다면 X는 상대방 Y에 대해서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겠지. 왜? 상대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야, 의무대로 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다고. 여기다 다시 써놨는데 청구권은 얘가 무슨 법적 의무가 있다면 이게 먼저야. 의무가 있다면 얘는 그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면은 임차인은 월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면 임대인은 월세 내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다고. 호펠드는 청구가 논리적으로 언제나 의무와 대응 무조건인 거야. 언제나라 그랬으니까 청구는 의무와 대응이 된다. 가령 X는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졌는데 Y에게 X를 폭행하지 않을 Y에게 폭행 안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무의미하다. 이 권리는 항상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네. 따라서 정리해주네. 청구로서의 권리, 이 청구권은 단순히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뭘 청구한다라고 그냥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무의 이행 혹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는 뭐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포함하고 있다. 그래, 요 의무랑 대응된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네. 뻐꾸기 같이. 또한 의무가 달라져? 그러면 권리 내용도 달라지는겠지.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으로 달라졌어? 그러면 청구도 100만 원이나 150만 원 달라지나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둘째, 자유권이다. 이는 자, 첫째 보자. X가 상대방 Y에 대해 A라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 X에게 뭘 하거나 뭘 할 의무가 없어. 그러면 X는 Y에 대해 A를 행하지 않거나 행할 자유가 있다는 이게 당연한 소리거든. 어떤 의무가 없어 내가. 그럼 그냥 내 자유가 있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자유라고. 그치?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건 법적으로 자유가 있다는 거다. 이 권리의 특징은 의무의 부정에 있다. 그치? 이 얘기네. 의무가 없다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의 부정, 이게 좀 이 권리의 특징이래. 가령 A를 행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A를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 그래, 의무가 없다는 거 계속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때 Y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Y는 X가 A를 행하는 거 이거 지금 자유잖아.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행하는 것을 요 말 이해됐니?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네. 뭔 말이냐면은 즉 하고 이제 여기 다시 써줬어. 즉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자 얘가 뭘 해야 할 의무 없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얘도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자유권. 이처럼 자유로서의 권리는 요 자유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의 청구권 없음. 얘한테 청구권이 없다. 뭘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청구권 없다고. 자, 요거 먼저 좀 볼게. 3번 문제 좀 봐봐. 그래서 3번 문제 포인트는 이제 요거를 찾는 거였어, 사실은. 상대방이 방해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가 서로 짝을 이루는 거니까, X랑 Y가. 그래서 1번 답지 좀 봐봐. 3번의 1번 답지. 만일 내가 담 너머 이웃의 건물을 구경할 권리가 있다면, 내가 뭐 구경할 권리가 있어. 그러면 그 이웃은 내가 구경하지 못하도록 담을 높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그 이웃은 해도 뭘 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높게 그냥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니? 세울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자, 4번 정답 좀 볼게. 만일 내가 이웃 가게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면 그 이웃은 내가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 답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게 자유로서의 권리가 서로 세트로 짝을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 나머지 답들 보면은 아마 뭐 방해하지 마라 뭐 이렇게 답들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더 보자. 자, 셋째, 권능으로서의 권리이다. 이 말만 좀 어려운 것 같아. 별 내용은 없는데 약간 내용은 좀 빈약하고 그냥 말만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는 X가 상대방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한다는 거는 어떤 걸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야. 그 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 인정이 되면 X는 Y에게 효과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 권능으로서의 권리라는 건 상대방에게 너 법적인 효과 요거 C 해! 이렇게 하는 게 법적 권능이래. 권능을 갖는 거래.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 관계를 창출하고 법률 관계를 변경하고 법률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리킨다. 권능이라는 거는 어떤 법률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권능이래. 가령 소송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거 있어? 소송권 이런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민사소송 해가지고 500만 원 배상해라. 그게 법적 효과. 500만 원 배상해라. 이게 이제 법적 효과겠지. 그치? 또는 뭐 500만 원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뭐 소멸할 수 있는 것도 법적 권능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소송할 수 있는 게 권능으로서의 권리였어. 이때 권능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은 권능을 가진 이제 그 처분 아래에 놓여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넷째 면제권이다. 이는 X에게 C라는 효과를 야기할 법적 권능이 상대방 Y에게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었네. 노란색 해놨구나. 법적 권능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권능이 없어. 야, 뭐를 해라.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얘한테는. 그리고 권능이 없다면 X는 Y에 대해 C라는 법적 효과에 대한 그래 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 없잖아 상대방이. 그러면 X는 그 법적 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랑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권능은 얘가 얘한테 법적 효과 C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 면제권은 상대방이 얘한테 법적 효과를 불러오질 못해. 그럼 얘는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 여기 설명 이렇게 좋게 해줬네. 다시 말해서 Y가 X와 관련하여 X와 관련하여 법률 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 Y가 권능이 없다라는 것. 어떤 법률 관계를 만들어낼 상황이 안 되는 거라고. 권력이 없는 거라고. 면제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할 권능 없음과 이 말은 면제권으로서의 권리는 똑같은 말이네. 권능 없음, 상대방 권능 없음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 거라고. 그러므로 면제권의 부정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 놓여 있는 거다 그 말이네. 면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권능 가진 사람 밑에 있다는 얘기고. 가령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 이외의 여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토지가 처분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게 면제권이겠지. 그러면 다른 사람, 내 토지가 있어. 얘가 토지 소유권자야. 땅 주인이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 B나 C가 그거를 처분할 권능 없다고. 그럴 때 얘는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이해 되지? 그다음에 이거 좀 빨리 볼게. 이거 읽었던 거니까. 자, 이제 이 나지문은 1문단에서 이제 권리를 두 가지로 나누었어. 그치? 권리란 의사와 이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문단에서 이제 의사설 얘기하는데 잠깐만 보자. 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거는 무언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의사 선택이 딴 사람 의사보다도 우월한 지위에 있다.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나는 짬뽕 먹고 싶어. 시끄러. 짜장면 먹어. 그럼 얘가 권력 가지고 있는 거야. 얘 의사가 더 우월한 거니까.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는 권리란 그것에 대응하는 권리랑 의무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고, 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 잠깐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네.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 그거대로 해라, 그거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았으면은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잠깐만, 어떤 사람의 의사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 선택보다 더 우월하고, 여기서 나 뭐 생각나냐면은 그 옛날 조선시대 임금들이 막 곡식 아낀다고 막 금주령 같은 거 내리고 그랬잖아. 이런 게 의사설이지. 임금의 금주령이 백성들 술 먹고 싶어도 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우월한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권리는 뭐와 의무와 대응이 된다 이렇게 봤어. 그치? 그러니까 백성들 술 먹으면 안 돼라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권리를 가졌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었고. 그치? 자, 다음 3문단에서 이제 단점이 이게 나오네. 의사설은 타인의 이게 또 나오네.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바꿔서 말하면 권리자는 반드시 어떤 존재여야 돼? 요걸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돼.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령 사람이 동물을 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래 잠깐만, 동물 보호의 의무가 있어 하더라도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까 전에 권리랑 의무랑 반드시 대응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동물 보호 의무가 있다면 동물은 권리자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왜? 동물은 이게 없으니까. 합리적 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단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였지. 요 얘기 먼저 좀 할게. 맞췄나? 틀렸구나. 2에서 4번에 1번이 답이었어. 4번에 1번 답지 봐봐. 의사설은 의무가 있는 곳에는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동물보호 의무 있는데 그럼 동물은 권리자냐?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 필연적이라는 말이 선지에 쓰이려면은 지문에 언제나 어김없이 예외 없이 이런 말이 들어와야 돼. 반드시 이런 말이.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말도 없었었고, 그 다음에 권리자는 꼭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거 1번 답 나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일단 패스할게. 그래서 요건 이익설은 요거였지. 권리란 이익이야. 그래서 타인의 의무랑 서로 대응. 어떤 사람의 의무 때문에 내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자다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2개만. 4문단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서 잠깐 봐봐. 즉,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다시 권리가 이 의무의 근거래, 근거.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이 이익이 아주 중요할 때,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조금 독특한, 얘 누구였지? 라즈인가? 라즈가 말한 중요한 개념이었어. 아까 질문 받은 거 보고 얘기할게. 자, 2번에 4번 답지 보자. 2번에 4번. 라즈. X의 이익이 곧 권리이므로, 맞지? Y의 의무 이행에 따른, 당연한 적이 아니야. 이익이 없으면은 권리도 없다. 그렇겠네. 그치? 얘는 권리라는 건 이익인 거니까. 내가 딱히 어디로 이익이 없어. 그럼 난 권리가 없는 거. 맞는 말이었어. 2번에 2번 답지. 왜 2번이 답이냐면은, 봐봐, 하트. X가 Y에 대해
자, 틀린 사람은 요게 밑줄 그어봐봐. 근데 요 말 좀 어려웠는데,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면 이 말. 이 말은 X는 자신의 권능을 권능을 부정한 게 아니라 권능이라는 거는 이거였어, 이거. 의무 이행 여부를 통제하는 거야. 그거대로 해라. 그거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제하는 게 권능이야. 근데 의무 이행 여부를 요청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거 이행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어라라는 권능을 발휘한 거라고. 권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지 마라는 권능을 발휘한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2번 답이었었고,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그냥 넘어갈게. 뭐 질문은 일단 없었어가지고 5번 문제 이거 그래 조금 봐봐. 자, 보기 좀 봐봐.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이거 한번 써놓자. 아이고, 언론 출판 자유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이거 권리래.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얻는, 여기 체크해놨니?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거 누구 생각나? 그 라즈 생각나는 거네. 그치? 그 다음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 요게 밑줄 한번 그어봐봐.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는데, 이해해봐.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를 비롯해 다른 누구의 권능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이건 무슨 권을 이야기한 거니? 청구권, 자유권, 권능, 면제권 뭘까? 누구의 권능에도 지배받지 않는데. 면제권이지. 다른 상대방은 권능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면제권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었어, 여기서는. 다른 누구의 권능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이게 면제권이랑 일치하는 거라고. 또한 국민은 자신에게 부여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 권리는 양도되지 않는다는데 이거 지문이랑 관련 없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여기도 밑줄 그어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에 부과된 의무를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 국민이 좌지우지할 수 없대. 이 얘기는 국민이 권능 없다 이 말이야. 국민도 권능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좌지우지한다는 게 어떤 법적 효과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려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우선 정답 1번 볼게. 호펠드라면 가는 국가의 권능 아래 있지 않아. 그래서 면제권으로 설명한다. 맞는 말이라고. 그 다음 하트라면 국민이 국가에게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 보기 마지막 줄에 있었지.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한 없다고. 그러니까 가를 권리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 얘는 내 의사선택으로 이렇게 얘 의사선택보다 내 의사선택을 중시 여겨야 되는 건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국민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1번이 적절한 거라고. 자, 2번 답지 어디가 틀렸나 보자. 호펠드라면 국가는 가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맞아. 그래서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할 게 아니라 면제권으로서 설명을 하겠지. 여기가 틀린 말이었어. 권능으로서의 권리를 설명하는데 여기가 틀린 말이었어. 뒤에 말은 괜찮아. 이 라즈 이거는 맞는 말이었고. 자, 5번 답지 볼게요. 5번 질문이어서. 호펠드라면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나 면제권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아니지. 권능으로서의 권리는 설명 안 되지.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면제권으로 설명이 되는 거지. 그치? 국가의 권능에 지배받지 않는 거니까 면제권으로 설명돼. 그래서 여기가 틀린 말이었어. 그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 조금만 쉬었다가. 더워.